다음번에는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좀 더 파고 들어가자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아밀로이드, 타우, 시누클레인, 운동 단백질인 키네신, 디나인, 액틴, 또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가바, 그 다음에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BDNF,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별세포, 그 다음에 수초, 호르몬, 남녀 호르몬이죠. 니코틴, 알코올, 만성염증, 탄산음료, 정제식품. 한번 볼까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하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서 치매가 유발된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디서 형성된다 그랬죠? 신경과 신경이 이어지는 시냅스 안에서 생겨난 물질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타우 단백질이요. 타우 단백질은 뭐냐면 그 신경을 그 안에 그 이루고 있는 기본 골격이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그걸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를 타우 단백질이라고 말합니다. 타우 단백질이 망가지면 통로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세포 내로 유입돼서 세포를 죽이면 퇴행성 뇌질환으로 갑니다. 타우 단백질이죠. 시누클레인. 시누클레인은 뇌 세포에서 많이 발견되는 정상적인 원래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시누클레인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중합체로 변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신경 세포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시누클레인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죠. 지금 운동 단백질, 보통 세포를 보시게 되면 세포를 막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큰 통로, 고속도로인 미세 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인 미세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골격을 유지해주는 중간 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미세 소관입니다. 미세 소관은요, 마이크로 튜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통로인데요. 여기는 신경세포를 움직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거나 또는 박테리아라든지 핵이나 골지체라든지 뭐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데, 특이한 게 이 통로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요, 배달용 배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키네신이라고 해서 플러스 방향, 즉 축삭돌기 아래쪽에 다리 쪽으로 가는 키네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라이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섬유로 지나가는 마이오신이 있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가는 통로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그 시냅스라고 그러죠. 신경세포가 신경세포가 만나는 틀이 있죠. 서로 전달하는 통로인데, 여기서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 즉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 깊이 자거나 근육을 막 활발하게 해서 막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노화될수록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가바는 역시 또 아세틸콜린처럼 억제성으로 그 신경 전달하는 물질인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원래 치매 원인 물질 중에서 NH3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요소회로에서 독성을 갖다가 이제 해독시켜 가지고 그 간에서 그 다음에 콩팥에 가서 배출해 준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쉬운 말로 락스로 청소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주변이 부식되고 막 냄새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주변 신경세포가 독성이 심해져서 결국 치매로 이어진다. 좋은 물질이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BDNF, 유명하죠.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쉽게 말하면 뇌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장에서 90%, 다음 시간에 이거 상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해마에서 10%가 형성이 되는데,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신경세포를 잘 안 망가지게 만들고요. 또 만들어질 때 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화분의 비료와 같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미엘린은요, 여기 보시면 이게 머리죠. 신경세포에. 요거는 몸통이고 다리인데, 이 몸통으로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가라고요. 요걸 이렇게 막을 싸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사이 랑비의 결절이라고 된 부분을 점프해서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점프. 그래서 신경이 순환 속도가 빠르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신경 노화의 주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고혈당이 많이 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돌연변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물질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혈당적인 문제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써놨고요. 요 미엘린이 얇아져요. 그럼 전달 속도가 저하되면서 우리 저 전기줄의 피복이 얇아지면 누전이 잘 되잖아요. 그죠? 방전도 잘 되고, 그래서 신경세포가 빨리 죽게 된다. 다음에는 암모니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암모니아를 갖다 요소로 만들어서 독소를 배출해 주는 과정은 간에서 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만나서 요소가 되면 그 다음에 중성이기 때문에 안전해지고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는데, 이게 뇌에도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도 아미노산을 사용하거든요. 아미노산을 사용하고 나면 거기서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게 치명적인 독소가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별세포가 빨아먹어가지고 그 독소를 갖다 이제 중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제 아밀로이드가 증가하게 되면 암모니아도 증가하게 돼요.
쉬운 말로 청소를 많이 한다. 즉 락서를 많이 쓰게 되면 벽이 부식되고 땅이 부식되잖아요. 그리고 호흡기도 망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너무 과활성화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신경세포도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기전을 해소하는 게 뇌 안에도 있다. 요소회로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별세포. 보통 우리가 신경세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 몸통, 다리, 유명한 뉴런이라고 말하는 신경세포만 바라보지만 그 신경세포가 단독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혈관에서 영양소를 받아서 시냅스라고 그러죠. 신경과 신경이 이어지는 시냅스 영양 공급도 하고 여기서 생긴 노폐물도 빨아내는데 여기서 독소가 많이 생기면 이 별세포가 그걸 과잉되게 많이 먹게 돼요. 그럼 그런 거를 조금 안 좋으면 경증 반응성 별세포라고 그러고요. 많이 먹으면 중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겨서 독소가 많아지면 그걸 분해해서 없애버리지만 만약에 분해가 다 안 되면은 결국은 이걸 갖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서 그냥 쉬운 말로 쓰레기를 태우니까 독성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죠. 즉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망가지고 이게 공급되어져서 신경세포에도 공급이 돼서 결국 신경의 틀을 형성하는 타우 단백질을 갖다 망가뜨려서 그 신경 전달 통로가 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게 치매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 영향도 큽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지만 남녀가 다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줄어들면은 치매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 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시게 되면 유해산소와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세포가 퇴화되고 결국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치매의 위험성이 증가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피 공급이 적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혈관성 치매처럼 뇌가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담배를 두가 피는 사람은 안 피는 사람보다 2배 뇌가 얇아진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마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반주를 한 잔씩 먹으면 좋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반주가 결국은 폭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주보다는 기분 좋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기분 좋은 한 잔만이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성적인 염증에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데 머리에서는 치매, 심장, 혈관에서는 죽상경화, 죽처럼 피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막히겠죠? 배 나오거나 당뇨가 오거나 관절염이 심해진다든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죠? 치매입니다. 결국 염증이 있으면 거의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서 결국 혈전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탄산음료나 정제식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탄산음료들 우리 제로음료를 먹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5년인가? 한 5, 6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로음료 많이 나오지만 분명히 저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통계는 보통 10년, 짧아도 5년 정도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캔 이상 드시면 허혈성 뇌졸중 3배, 알츠하이머 3배. 무섭죠? 설탕,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 뇌기능 저하, 치매 발생 위험. 설탕 많이 먹으면 2~3배. 비슷합니다. 제로 음료에 설탕이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이것도 먹고 다른 설탕도 먹기 때문에 이게 증폭이 되면 시너지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다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이 유탕 제품이 많아요. 즉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기름이 완전히 중압초로 분해가 안 되는 기름으로 변해서 몸 안에 들어가면 그 기름이 둥둥 떠다니면서 혈관을 막거나 또 그 기름에 달라붙어서 혈전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음료에 들어간 아스팜탄이나 당을 많이 드시거나 또는 튀겨 드시는 건 다 안 좋습니다. 튀겨 드시고 싶으면 뭘 드시라고 그랬죠? 2가지. 올리브유, 그 다음에 아보카도유 같은 고온에서도 타지 않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기름을 쓰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아주 고속 오토바이로 유발인자와 원인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